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삼원삼령의 반사조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타이틀인데, 제가 이제 그 생명의학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새로운 개념의 생명의학을 만들 때는 이 삼원삼령의 반사조절이라는 타이틀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 이것으로 출발해 가지고 거대한 그 모든 우주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고 가르칠까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바로 요거 한 장면의 그림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강의했던 그 삼문과 삼량에 대한 거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하게 되면은 태극의 원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의는 다 했거든요. 태극을 그리게 되면은 한반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큰 파동은 크게 한 번 더 우리 연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만만하게 그리시는 아닌 것 같은데. 모양이 안 좋으네. 이 그림을 본인이 직접 그려보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여러 번 실패를 해서 뇌에 입력되어 있는 그림을 좀 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강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자,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양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음인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이 올라가는 부분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찍고, 여기도 똑같죠. 올라가는 거 찍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뭐냐면 소양 이렇게 표현했죠. 소양. 똑같죠. 요거 똑같죠. 이 부분을 태양 이렇게. 이 부분을 양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똑같죠. 여기서도 보면 요거는 소양, 여기는 태양, 여기는 양명. 왜 그러냐면 우리가 1파동하고 2파동 상태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사실상은 한 줄에 수십만 개도 생길 수 있죠. 수십만 개도. 수천만 개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끈이 길다고 그러면은 수조 개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파동의 원리가 계속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파란 걸 그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소음이 되죠. 소음.
이게 요거는 태음이 되겠습니다. 태음. 요거는 고름이 되죠. 고름. 자, 진행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기 요 상태가 뭐죠? 이게 소음입니다. 이게 태음입니다. 이게 고름이 이렇게. 고름이. 자, 우리가 진동의 상태하고 이런 상태를 이렇게 구별하게 되죠. 그렇다면 요거 우리가 이해를 잘 하게 되면은 반사 조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양의 상태에 있을 때 조절하고 소양 다 여기에 있을 때 조절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일봉요연하게 한 번에 다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제가 이제 처음 이걸 발견할 때에 뭐냐면은 요 그림을 좀 더 하면은 사람을 이제 누워놓고 난 다음에 6가지 타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 부분은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놓고 이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보게 되죠. 봤을 때 여기 무릎이고요. 굽혔을 때 하고 늘어났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엎혀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좌니까는 이게 양이고 우니까 이게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좌우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쪽에 힘이 강하게 되면은 양이 센 거고 약한 문제 돼서 6가지 타입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양 타입인 경우는 이제 다리만 그리면 이게 태양 타입인 경우는 다리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우리가 직선 꼬두하게 섰을 경우 외치기라고 그러죠. 직했을 경우 태양인 경우에는 왼쪽이 깁니다. 이렇게.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곡이란 건 뭐냐면 양쪽을 나눠 놓았을 때 구부렸을 때 생기는 건데 무릎을 구부렸을 때 봐서도 오른쪽이 깁니다. 무릎을 세우니까 이렇게 되죠. 예. 좌우가 좌든 우든 직이든 곡이든 모든 게 똑같이 강했을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양이라고 태양이라고 표현했다. 태양형이라고. 이제 그랬을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이건 일단 지우고 수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직에 있을 땐 당연히 양이니까 양쪽이 길죠. 이렇게 음이 짧죠. 그 다음에 굽히니까 곡하니까는 굽혔을 경우는 어떻게 양쪽이 똑같아진다 말이에요. 좌우가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직과 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눕혀놓고 난 다음에 똑바로 보니까는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데 다시 굽혀서 올리니까는 올려서 무릎을 굽혀보니까는 양쪽이 똑같아진다 말이에요.
양명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똑바로 지켰을 경우 는 당연히 양이 길죠, 이렇게. 근데 그걸 굽히니까는 음량이 바뀌는 거예요. 왼쪽이 짧아지면서 오른쪽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좌우를, 이쪽은 우리가 좌고, 이쪽은 우입니다. 이것도 이쪽은 좌고, 이건 우고. 똑같죠? 이건 좌, 우. 좌, 우. 바로 이것에 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는 이것도 이거 우고, 이건 좌우. 이건 좌고, 우고. 자, 우리가 몸을 봤을 때 딱 오른쪽이 길어진단 말이죠. 왼쪽이 길어졌어요. 보니까 다 양인 경우는 다 왼쪽이 지켰을 때는 다 길어집니다. 그런데 변화는 뭐냐면 굽혀서 운동을 하니까는 운동 상태가 계속 뭐예요? 계속 양이 강하면은 태양이고 똑같아지는 경우에는 양이 강했다 똑같아지는 건 양의 힘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양형이 되고 이런 경우는 반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음량이 바뀐 건 바로 뭐냐면은 소양에서 양면에서 음으로 넘어간다는 게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량이 바뀌는 기본적인 트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에서 똑같아요. 음에서 보게 되면은 음도 이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제 직인경 음에서도 직인경은 음이 기니까 오른쪽이 길겠죠. 좌우에서 오른쪽이 길게,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좌고 우고. 근데 이게 우리가 굽혀보니까는 그래도 굽혀도 오른쪽이 길어요. 왼쪽이 짧고. 이게 좌, 우. 이렇게. 의미인 건 다 뭐냐면 다 오른쪽이 깁니다. 여기서 똑같이 다 오른쪽이 길어요. 왼쪽이 짧습니다. 이렇게. 고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긴 경우는 소음이니까 굽혔을 땐 양쪽이 똑같아지. 이렇게 모양이. 양쪽. 요건 알지만 발등이라고 보면 되죠. 양쪽 길이가 똑같아지. 자, 이게 우리 몸의 형태만 그런 건 아니고 우주의 운동 상태가 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바이레터리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쪽의 균형을 잡아내는데 양쪽 균형 상태가 이렇게 변해 간단 말이죠. 예? 이런 상태로. 예? 자, 고름인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뀐단 말이죠. 직인 경우 이건 오른쪽이 길죠? 왼쪽보다 이렇게 좌우. 그래서 음이 강한 것 같지만은 변화가 되니까 그때 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왼쪽이 길어지고 오른쪽이 짧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변해서
결국은 바뀌어서 다시 이런 상태로 넘어와서 이렇게도. 순환이 되죠? 이해가 충분히 될 겁니다. 양이 길어졌는데 굽혔을 때는 똑같아지고 태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좌가 강해지죠. 그러다가 양쪽이 바뀌면서 다시 음으로 넘어간다. 이런 순환이 바로 뭐냐면은 삼형 반사의 법칙하고 꼭 기억돼야 돼.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이렇게 이런 순환 상태에서 그러면은 각 부분에 왔을 때 우리가 각자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조절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조절해 준다는 소리는 이제 중요한 것만 소양 상태에 와 있는데 몸이 이런 상태로 끼워진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쪽이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어느 상태든지 간에. 균형이라는 건 뭐냐? 어느 상태든지 간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면 한쪽 끼우일 거 아니에요. 균형이 깨진 거죠. 그걸 어쨌든 중심부에 균이 있는 중심부 쪽에 중앙에다가 모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를 좀 더 배웁시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우리가 억제법, 통제법, 그 다음에 출루법, 그 다음에 생조법,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틀령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 네 가지 틀령과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자, 우리 양쪽의 뇌를 봤을 때 구성하는 거라든지 손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좌, 이쪽은 우, 요거는 양,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이걸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면 좌우의 균형을 이 상태에 있을 때 좌우의 균형을 상태를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자유균형, 이 상태의 자유균형, 이 상태의 자유균형 다 맞춰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숙지하고 이것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좌우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제가 이걸 적어 놓는 이유가 자양 우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기본적인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에 대해서 작지만은 하나씩 다 써나가면서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요 강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거니까, 자, 왜 태양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소양인 경우는, 자, 소양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은, 여기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기 이렇게 10개지가 됐지, 양쪽이요. 그러니까 뇌든 손이든 우리 몸의 하여튼 균형을 양쪽으로 잡아줬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양이 강하니까, 어쨌든 양이 강하니까 양을 통제시켜줘야 돼. 이걸 통제라고 말했습니다. 통제. 억지가 아니라 통제시켜주고, 음이 약하니까 어쨌든 음을 생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이라는 말 쓰고 이걸 생조시켜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통제. 법적으로 통제시키는 요거는 생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거는 통제. 이거는 생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냐면 우리가 음량을 봤듯이 빨간 글을 쓰겠습니다. 통제, 값을 통제시켜 주려면은 값을 깎아주는 방법이, 억제를 시키려면 저번에 배웠죠? 관성을 해서 통제시켜 주는. 그런데 정당한 통제를 위해서는 정관을 써야 되는데 값의 정관은 신금이 이렇게 신금을 써줘야 돼. 자,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값을 양쪽에 있는 상태가 소형의 상태로 놓여 있다 그러면은 내가 요거는 신금으로 통제시켜 주게 되고, 이거는 을목은 생해줘야 되니까는 뭐로 써야 되냐면 일단 임수소요. 음량이 다른 임수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수생목, 이거는 금극목 이렇게 되죠. 요거는 자, 요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금극목이 되고, 금이 이렇게죠. 목으로 해서 통제시켜서 힘을 꺾어주고, 요거는 수생목해서 힘을 강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병화인 경우에는 병화를 억제시키는 건 물이잖아요. 물. 수를. 그러니까 이때는 쓰는 건 기수. 음량이 다른 거죠. 요건 음이잖아요. 그렇죠? 음이 다른 것을 음이 다른 것을 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수극화 이렇게 되죠. 수극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주시키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간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량이 다른 거란 말이죠. 음이잖아요. 양이잖아요. 이건 양이 음을 생겨주는, 이렇게. 양이 음의 화를 생겨줄 때를 생조를 한다. 예?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요거 생각봐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목생화. 이렇게 변하죠. 다음에는 토인데, 토와 음량이 다른 건 뭐죠? 그는 목극토하는데, 음량이 다른 거는 을목이 된다. 을목이. 이렇게 되죠? 기토인 경우는 생해주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건 병화가 된다. 음량이 다른 거. 여기 똑같이, 요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목토가 되죠. 목이 토. 요거는 화생토. 이렇게 되죠. 이거는 금이지만 음량이 다른 걸로 화극금 해주면 되죠. 정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화극금. 이거는 생해주는 거니까 토가 되겠죠. 무토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생금. 이런 경우에는 임수는 억제시켜주는 토옥수, 이게 되죠. 기토가. 이렇게 돼서 토옥수 됩니다. 이쪽에서는 계수를 생해주는 거면 경금이죠. 음량이 다른 건 금생수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금생수.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소양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1파동이든 2파동이든 3파동이든 4파동이든 뭐든 태양의 상태에 있는 경우, 소형의 상태에 있는 자원. 야, 똑같이 우리가 태양인 경우는 어떻게? 태양인 경우에는 해보죠. 똑같이 갑, 을, 병, 정, 무, 기. 여러분 요거 하나 그림을 마음에다 두셔야 돼요. 꼭. 임계. 양이 강해요. 아주 양이 무지 강한 거 양쪽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강력한 억제를 필요로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럴 때는 억제라고 그래요. 억제법이나 억제. 이건 약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생존을 시켜줘야 돼요. 억제라는 건 뭐냐면 똑같지만 통제와 억제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브레이크라도 살살 쓰는 브레이크고 이건 급브레이크랑 똑같아요. 막 불이 발생했을 때 불을 빨리 끄려면 어떻게 물 붓든지 뭘 하든지 해서 빨리 꺼트리는 건 우리가 조절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걸 없애서 어떻게 그걸 통제시켜야 된다는 개념이지 랑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억제인 경우는 우리가 왜 칠사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런 경우는 음량이 같은 거로 통제시킵니다. 억제시키는데. 이게 이런 경금이 있어요. 금금목해도 경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금목해도 같은 금금목인데 목인데 여기 있는 건 음량이 다른 것이죠. 이건 음량이 같은 거잖아요. 양. 이거는 양일 때 이렇게 되죠. 양일 때 응? 그 다음에 병화는 을목은 또 똑같으니까 생조니까는 을목인 경우 똑같이 임수를 씁니다. 이렇게 쓰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수생목 이렇게 이런 관계. 이거는 그 다음에 화는 어떻게 해요? 화도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음량이 같은 임수를 씁니다. 이렇게 써서 수국화 이렇게 되죠. 생조해 주니까 간목을 써야 되죠. 목생화. 이쪽에 했을 때 무토니까 그 할 음력이 같은 간목으로 목국토 해줘야죠. 네, 목국토. 이거는 생조해야 되니까 병화를 씁니다. 그래서 화생토 이렇게 해주면 개념이 되죠. 경금을 빨리 통제시키는 방법은 병화로 되죠. 화극금 이렇게. 신금을 생해 주는 것은 무토가 되겠습니다. 음량이 다른 무토. 이건 토생금이 되죠. 임수를 빨리 통제시키는 방법은 토로, 토옥수 이렇게 되죠. 무토로. 이걸 생겨시키는 방법은 경금이 되겠습니다. 금생수. 음량이 다른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억제를 쓰기 때문에 음량이 같은 거,
갑이면 경이하는 음량이 같은 걸 쓴단 말이죠. 이거는 음량이 다른 거.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양명 상태로 돌아왔을 경우. 우리가 와서 양명으로 돌아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양명이 되게 되면은 음량이 바뀐단 말이죠. 그 소리는 뭐냐면 양이 힘이 빠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세져가는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중간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쓰는 방법이 좀 달라단 말이죠. 그래서도 갑, 을, 병, 모기. 그런 경우는 양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양은 약해진 걸 갖다 붙들어줘 생존을 시켜줘야 됩니다. 생존시켜줘야 되고, 음이 강해져 가기 때문에 이때는 통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음의 기운을 빼줘야 돼. 살짝 빼주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럴까. 압력이 많이 올라갔을 때 바깥으로 누출시켜줘서 압력을 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출루라는, 우리가 이거 출루법이라고. 그 소리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생조를 시켜준다는 건 뭐 약하니까는 생조시켜야 되잖아요. 갑목에 생조시키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음량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갑은 뭐예요? 개가 되겠죠. 개소리. 여기 처음에 할 때는 다 헷갈릴 거예요. 양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생목. 모여는. 자,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출루라는 놈이 기운을 뺀단 말이에요. 뺀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일로 나가는 힘, 아까 압력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일로 나간다는 거니까 이게 목이 어떻게 화로 변하는 거예요. 목생화. 화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목생화 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생화 이렇게 빼주잖아요. 여기 있는 힘이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생화. 이렇게. 이 병화는 생조받아야 되니까 을목이. 여기에 속하는 거는 목생화. 자, 여기 정화는 이리로 빼줘야 되니까 힘이 기토가 화생토 이렇게 됩니다. 기토가. 그래서 이거는 무토를 생존시키는 건 뭐예요? 정화죠. 이게. 그 화생토 이렇게 되죠. 화생토 이렇게 되나. 여기 힘이 빼지는 건 뭐예요? 토생금해 빼지죠. 예? 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신금으로. 그래서 토생금. 이건 경금이니까 생해주는 건 기토가 되겠죠. 이게 토생금이 되시겠다. 여기는 신금이니까 힘이 빼지는 건 계수가 됩니다. 금생수. 이거는 생해 주려면 신금이 필요하죠? 금생수.
이거인 경우에는 이게 빼줘야 되는 을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을목이. 수생목이 되죠. 우리가 객관과 주관에 대한 문제죠. 이게 내가 있는 주관에서 나를 또는 객관적인 힘이 나를 생겨시켜줘서 내가 힘을 받는 거고, 이거는 내가 주관적인 것이 생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수생목해주면 내 기운이 빼앗지는 것 똑같다. 이러한 과정이 겪으면 한마디로 수양 상태, 태양 상태, 양명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조절이 되는 관계가. 우리 몸은 항상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소양, 태양, 양명이 그냥 계속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입자건 모든 그 파동이든 간에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어떤 균형 상태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바로 이런 관계에서 잡아줘요. 자, 그러게 되면 아까 똑같죠. 우리가 소음으로 돌아왔죠. 소음으로 돌아오면 음이 이제 강해지게 한 거예요. 이제 양명에서부터 양이 강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게 되면은 모든 게 공평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양쪽의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은 음이 강해졌단 말이죠. 음을 이제 일단 통제시켜줘야 돼. 통제. 이게 여긴 통제란 말이에요. 음은 통제가 되고. 이제 양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는 양은 생존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을 통제시켜준 건 뭐겠어요? 통제는 음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긍긍목 하더라도 다른 거기 때문에 경금이 들어가야 된다. 경금이. 이렇게. 그리고 이건 생존시켜야 되니까, 갑은 생존시켜야 되니까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건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긍목, 이거는 수생목 이렇게 되죠. 극을 목해주게 되고, 이거는 수생목. 자, 그 다음에는 정화를 통제시키는 방법은 뭐로요? 임수로 시켜줍니다. 요거는 병화는 뭐로? 을목으로 생겨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수국, 화 이렇게 되죠. 예. 요거는 목생화. 자, 이거는 기토는 통제시키는 방법이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됩니다. 이렇게 간목. 음량이 다른 간목으로. 간목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목국토가 되죠. 목국토. 우리가 무토를 생해주는 건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화생토가 됩니다. 신금을 통제시켜준 방법은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금이겠죠. 경금은 생존시켜주면 기토가 됩니다. 음량이 다른 기토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토생금입니다.
우리가 개수는 통제시켜주는 건 무토가 되죠, 무토가. 요거는 토국화가 되죠. 토국수가 되겠습니다. 임수를 생조시키는 것은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금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양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태양 단계로 넘어가. 소음 단계에서 태음 단계로 바뀌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봤을 때 이제 음이 많이 강해졌죠. 음이 많이 강해져가지고 음을 억제시켜 주게 되고 양을 생조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여기하고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이, 신, 인, 기, 이렇게. 음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음은 억제를 시켜야 되고, 요거는 약하기 때문에 역시 생존을 시켜야 됩니다. 생존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음이 강하기 때문에 뭐로? 음량이 다른 신금으로 수극화, 금극목 이렇게 해버리고, 이쪽은 약하기 때문에 역시 개수로 이렇게 해야 되죠. 요건 앞에 다 적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강하기 때문에 개수로 수극화 이렇게 시켜버리는, 수로 통제시켜주고, 요거는 약하기 때문에 을목으로 목생화 시켜주게 되냐. 요건 강하기 때문에 을목으로 목국토 이렇게 시켜주고 되고, 요거는 무토는 정화로 화생토 시켜줍니다. 이거는 신금은 강하기 때문에 정화로 화금 시켜주게 되고, 경금은 기토로 생금 시켜줍니다. 개수는 강하기 때문에 뭐로? 토국수 이렇게 되죠? 기토. 급불익기 방법과 똑같고,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신금으로 자, 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음의 상태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고름인데, 고름 상태에서는 뭐로? 고름 상태에서는 태양의 상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소양의 상태로 넘어가게. 이때는 이미 고름 단계에서는 이미 뭐냐면 음이 약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져 가는 음을 조금 생존시켜줘야 되고, 이젠 양이 강해져 가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수증기 뽑아주죠. 샥 뽑아주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은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 요걸 보게 되면은 갑, 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해져 가니까 이건 생조를 시켜야 된다. 생조. 이때는 양이 강해져 가기 때문에 출루법으로 힘을 빼준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조시키는 겁니다. 생조는 목을 생조시키려면은 음량이 다르지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을인 경우는 임을 쓰게 됩니다. 갑이 출법이 빼줘야 되니까 쓰는 것이 병화를 쓰게 됩니다. 예? 목생화. 그렇죠? 요거는 금생수 이렇게. 본인 자신한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정화인경은 생존시키려면 간목을 쓰게 돼요. 간목을. 이걸 빼주는 방법은 화생토, 토생금, 화생토 이렇게 되죠. 무토 이렇게 되죠. 요건 좀 저어줄게요. 예. 목생화 이렇게 되죠. 이건 턱 빠지고, 요거는 요거는 목생화 이렇게. 기토를 생해주는 건 뭐죠? 병화죠. 화생토 이렇게 되죠. 이거는 빼줘야 되니까 경금으로, 토생금, 경금으로. 이거는 우리가 화생토. 이거는 토생금. 자, 다음에는 금이죠. 예, 신금인 경우는 요거를 생해주는 건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인 경우는 출로 빠진 건 금생수, 빼지 이렇게 임수가 되고, 요거는 토생금, 요거는 금생수 이렇게. 자, 우리가 요거에 왔을 때 마지막에 임계, 요거는 생조가 시켜주려면 경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걸 빼주는 거는 목생, 수생목금이 갑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금생수. 요거 와서는 수생목. 네, 이런 상태. 자, 이거는 우리가 초기의 기초거든요. 기초. 사실상 이것이 하나의 벽돌과 같은 거예요. 벽돌. 우리가 치료에 쓰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이겠어요. 우리가 이 상태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치료 못하죠. 이거 항상 내가 암기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 저번 강의를 들어보신 분 들었으면은 내가 여기다 오늘 이걸 지우고 쓰기가 너무 그래서 안 지우는데요. 저번 강의에 제가 이야기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꼭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 행. 지자를 우리가 이미 우리는 알고 깨우쳐져 있고,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이미 모든 걸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 뭐냐면은, 한 번의 이해로, 한 번의 이 강의를 듣고 이해로 이미 그걸 기억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미 아는 거니까. 이미 깨우신 거니까. 깨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보고 그냥 집에 가서 몇 번만 훑어보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삼음삼량을 조절했다. 삼음삼량 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치료 시작할 때 이걸 다 일일이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이미 이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이미 우주는 이런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의식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3-3조, 항상 3-3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하나를 갖다 다 이걸 또 암기하고, 제가 이게 설명하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설명 안 하려면 기억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든 패러다임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무국 태국뭐 이야기하면서 그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신선하게 실이 설명한 겁니다. 양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양에서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을 같이 이게 숙지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파동이라든지 파동이 또 입자화되어 있는 거라든지 하는 것 다 모두 다 여기에 틀림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동,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을 열고 모든 걸 우리가 소위 말했을 때 참나의 상태로 들어와서 3-3에 대한 조절을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은 내 머리를, 내 눈을, 내 심장을, 내 팔을, 다리를 조절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 하나도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알게 되면은 그냥 나머지 모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3차 공원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암기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해하고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충합론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충하고 합하면서 이제 운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보면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잖아요. 예? 붙였다 떨어졌다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하는데 그 운동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한 것이 그 다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전에 했지만 여러분이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없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이런 경우는 통계부 생각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야지만은 조절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윗대에 있는 것만 읽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쇠양인 경우에는 양은 통제시켜주고 음은 생조시켜주고 이건 억제, 태양인 경우에는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순행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이라는 우리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우주에 가고 있는 기본적인 각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런 상태로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상태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각지행을 갖다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 그림 그리는 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죠.